네, 최성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눈입니다. 중국 증시가 꽤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한알령 해제 관련 공식적으로 한알령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엔터나 게임주, 화장품 다 좋았는데요. 이제 지금이라도 중국 관련주에 주목을 해도 될런지,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발굴해내겠습니다. 오늘 한국 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도 중국 시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중국 시장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오전장이 상하이 지수가 마쳤는데요. 3,286.60입니다. 전날 대비 4.24% 올랐고요. 특히 지난주 수목금 또 약 5% 올랐으니까 도합 한 9%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중국 관련주들이 강한 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좀 오래 기다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도 않고 어저께 또 중국 서비스 PMI 지수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그렇게 좀 절상되는 듯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 않고 지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상하이 지수가 좀 올라간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글로벌 지수나 한국 지수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는 그동안 상승폭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특히 지난주 원래는 이번 주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정권 그리고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7, 8월 때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상승 여력을 타다가 가을 정도 되어서 중국이 내수 전작 정책에 힘입어서 소비주 중심으로 상승을 해서 연말쯤에 한 3,400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난주 7월 2일 날 한국관광공사하고 시트랩이 한알령 이후에 2017년도 사드 배치 후 한알령 이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한국 관광 상품이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말씀한 같이 한알령은 아닙니다만 기대는 여전히 모으고 있습니다. 상승 효과는 지난 5월 22일 날 이제 리크창 총리가 양회에서 한중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중일 중에 일본보다는 한국이 약간 좀 더 적극적입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좀 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나라로 생각해서 아마 생각하기에는 국경절 전후로 해서 시 주석께서 방한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한 중국 대사께서 올해는 거의 이제 그 톤을 보면 100%는 아닐지언정 99.99% 정도 분명히 방한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도 있고 지금 약간 시기가 애매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게 언제쯤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 텐데요. 물론 각 자산 운용사 내지는 각 개인 마다 좋아하는 종목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LG생활건강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조그만 좀 화장품 주식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추천하기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그렇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추천하기 전에 왜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중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서구의 세련된 문물을 한국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좀 정제되었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도매상들도 서구의 유명한 브랜드 화장품 상품을 직수입하는 것보다도 서구의 상품들이 일단 한국에서 성공한 화장품 들은 자기들이 성공할 확률이 좀
높다고 높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중국인들은 서구인들하고 옆에 있으면은 인종 냄새가 자기들과는 다른 인종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인이 제가 옆에 앉으면은 네. 전혀 다른 인종 냄새를 못 맡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아주 우수한 고급 브랜드를 자기들 피부에 맞는 것보다는 서구의 고급된 피부가 화장품이 한국에서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성공한 경우에 자기들 피부에도 굉장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의 화장품이 좀 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아하.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추천하신다. 뭐 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잘 아시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우리가 옛날부터 비비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중국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거기서 회사 방침이 2013년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법인을 이제 세 개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 법인이 올 1, 4분기에 보면은 약 한 8,2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췄고 중국 법인에서 약 한 3,4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말하자면은 중국 법인에서 생산 능력은 한국 법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실제로 산출량은 한국 법인에서 5,100만 개, 중국에서는 약 500만 개, 10분의 1이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의 화장품의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입돼서 면세점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의 매출 실적이 된 게 있습니다. 요새 따이공들이 그 면세점에서 많이 산대요. 그래도 아직도. 네,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한알령은 비록 풀린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는 아직도 잠재된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관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유입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 실적이 높아지리라고는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현지에서 많은 양의 화장품을 생산하니까 네. 현지 분위기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좀 배타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없으면은 현지에서 매출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그 지난주에 중국의 그 게임 허가, 네. 그걸 이제 판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판호 이제 재개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도 뭐 저번 주에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들 섹터에서는 어떻게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 없으세요?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미래의 전설에 대해서 중국의 많은 그 청소년들과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죠. 그렇죠. 위메이드 네네, 맞습니다. 네네. 위메이드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위메이드가 이 판권 문제로 중국 게임 업체하고 많은 그 소송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마침 원래 그 법무부인 세종을 통해서 네. 싱가포르 중재원을 통해서 약 800억 원 규모의 소송 중재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지난달 25일에 또한 위메이드는 네. 중국 게임 업체 자회사인 네. 액터즈 소프트와 제기한 네네. 미래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승기에 힘입어서 네. 위메이드가 향후에 좀 강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른 게임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판호, 그러니까 게임 승인.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아. 예.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네.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로 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좋아하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박보검 분의 인기도 굉장히 박보검, 예, 네, 그렇습니다. 멋있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예. 멋있습니다. 예, 저 남자로서 좀 질투가 나죠. 팬 엔터테인먼트가 네.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을 주셨는데요. 네네. 최근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네. 텐센트 뮤직과 네. 하반기의 기대작인 네. 박보검 출연의 청춘 기록에 대한 네. 앨범
음원에 대한 유통 공급 계약을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네. 뮤직과 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텐센트의 그 중국의 판권 판로라 보면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네. 여기에 힘입어서 네. 팬 엔터테인먼트가 네. 하반기에 상당히 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비크림 만드는 우리 코스메카 코리아 좋아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두 번이나 그 소송에서 승리한 위메이드, 위메이드. 미래의 전설, 예. 팬 엔터테인먼트는 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보검 맞습니다. 때문에 올라갈 수 예, 있다. 바꾸고 효과가 독특히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홍콩 보안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금융감독원에 계셨죠? 예, 금융감독원 북경 대표체에 있었습니다. 예, 약 예. 9년간 그 전에는 네. 감독원 연수 등으로 네. 약 5년간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9년 중국에서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북경대에서도 공부 오래 하시고. 네. 그런데 그러면 홍콩 보안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뭐라 그럴까 인사이트가 좀 있을 것 같으신데 그 뭐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이 자리에는 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박사학위 연구 논문으로 네네. 이 과제를 중에 하나에 꼭지였습니다. 네네.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가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이 네. 뜨거운 감자인데 네. 대만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미국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홍콩을 이번에 큰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왜 작년에 그 미국이 대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충격을 받았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1979년도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교의 대원칙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초로 이번에 트럼프가 작년에 네. 그 태평양 인도 보고서에서 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홍콩은 대만보다는 약간 좀 덜 복잡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홍콩을 통해서 승기를 잡고 샷바 같으면 좀 좋은 위치에서 잡고 네.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한번 미국과 네. 승부를 겨뤄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콩 보합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대만을 사실은 2047년까지 영국에 네.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영국에 대한 약속을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를 네네.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홍콩 보안법은 그걸 정면으로 깬 게 있어요. 그 홍콩 보안법 62조의 간단한 한 구절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하면은 좀 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어로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 42조에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香港特别行政区本地法律规定与本法不一致的话，适用本法规定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십니까? 是 어떤 내용이죠? 我住香港7年， 네, 그렇습니다. 住北京3年的。 야, 제가 지금 네. 도사표를 흔들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말하자면 이 법은 홍콩의 어떠한 법보다도 네. 상위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국 양제 체제를 네.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죠. 네네. 이건 일종의 긴급 조치 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재밌는 거. 네. 그냥 개인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시진핑 언제 옵니까? 시진핑 제 네. 계획은 네. 국경일 직후에 온다고. 국경일 언제죠? 정확하게? 국경일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죠? 중국의 국경일이 그러니까 9월에 오신다는 얘기네. 아니죠. 직후. 직후. 예. 10월 그러니까 한 10월 11월이 14일, 15일 미국 정도. 대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네, 제 그냥 예측입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다시는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올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소개 말씀하시는 그 종목들 뭐 추천주는 아닙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